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랭킹 1위는 계속해서 파이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60만 개가량의 파이를 수집을 했는데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파이코인에 대한 새로운 뉴스거리 이런 것들은 많이는 없어요. 지금 좀 잠잠한 그런 상태인데, 코인 시장이 지금 굉장히 좋아지면서 같이 전체적으로 오르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시즌 지수가 전일보다 3포인트 내린 12를 기록을 했다 해서 비트코인 시즌에 좀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느낌은 들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뭔가 알트코인들은 전체적으로 조금씩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고요. 좀 진행형이에요. 그죠? 거기에다가 지금 판을 막 깔아주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자, 텍사스주 하원에서 비트코인 전략 비축안 청문회를 개최했대요. 그래서 위원회는 청문회에서 해당 안건을 보류, 최종 표결을 진행하지 않은 상황인데, 법안은 텍사스주 상원에서 통과된 바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 나스닥 상장사 제노버 990만 솔라나를 추가 매수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현재 보유량은 31만 2,273이죠. 31만 7,273인데 와, 엄청 많다. 그죠? 비트고 OTC 데스크를 통해 거래했다라고 해가지고 솔라나를 계속 모아가는 기업들이 조금씩 눈에 띄게 보이네요. 가격이 그만큼 많이 오를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두고 매수를 했겠죠. 코인베이스 국부펀드 기관 비트코인 추매 중에서 개인은 매도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국부펀드와 기관들은 비트코인을 매수했는데 개인들은 매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뭔가 비트코인의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또 이런 예상을 해볼 수도 있고요. 이더리움 활성 주소수 증가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이더리움 활성 주소수가 30만 6211개에서 33만 6366개로 증가를 하면서 48시간 만에 9.58% 증가를 했대요. 자, 그래서 이더리움 가격 상승과 맞물려 네트워크 활동이 눈에 띄게 활발해지고 있다. 단기적인 활성 주소 급증만으로 시장을 해석하는 건 위험하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우리가 파이코인으로 좀 빗대어 보면은 뱅사 지갑이 막 엄청 많아져가지고 파이 네트워크 주소가 활성화됐다. 그래서 뭔가 이게 가격이 상승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를 다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지갑만 늘리는 건 의미가 없고, 그리고 이렇게 트럼프가 중국과 잘 지낼 것 해가지고 오늘 오전에 올라온 내용이에요. 아까 중국과 잘 지낼 것이다, 의심과 여지가 없다라고 말을 했대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매일 연락하고 있다고 말한 바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뭔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들이 높게 보인다라는 거고, 자, 트럼프 파월 금리 너무 높게 유지해가지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너무 높게 유지하고 있다. 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급함이 보여지고, 그리고 트럼프 민코인 디너 이벤트 해가지고 시장 심리 분석. 최근 트럼프가 민코인 홀더들과 함께 디너 이벤트가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행사 같지만 이로 인해 민코인 가격이 1시간 만에 50% 급등을 했대요. 여기서 말해주는 건 지금 시장은 리스크 감수 모드에 진입을 하였다. 예전 같으면 가격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을 이벤트가 이제는 엄청난 가격 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이 지금은 뭐든지 사고 싶어하는 상태라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해서, 이럴 때 해야 되는 일들, 평소 눈여겨보던 알트코인들 리스크를 점검하고, 시장이 묻지마 매수 모드로 전환되면 매수 타이밍을 놓치기 쉽다. 그래서 뭔가 미리 매집을 하든지 적당한 코인 종목을 잘 선정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저는 민코인이 좀 많은 안정적인 그런 종목들을 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쵸? 민코인은 안 보고 거기에 좀 안정적으로 네트워크, 뭔지 알겠죠? 대충.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꾸준히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밤에 있었던 관세 관련 주요 발언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주요 발언, 자동차 제조업체 일부 미국 관세 면제, 그리고 자동차 부품, 자동차 관세 조정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중국과 공정무역협정을 맺을 것, 협상을 할 것. 공정한 거래가 될 것이지 바가지 씌우기 거래는 안 할 것이다. 아닐 것이다. 앞으로 2, 3주 안에 중국에 대한 관세가 결정될 것이다. 우리가 중국과 협상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 거래가 없다면 관세를 가격을 설정할 것이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 직접 접촉 중이고 중국 관세 인하도 그들에게 달려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중국과 잘 지낼 것이다. 파월은 금리를 인하하지 않음으로써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 파월에게 전화할 수도 있다. 이후 중국이 미국을 뜯어내고 있다. 우리는 기업이나 국가와 협상이 없다면 관세를 정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뭔가 협상을 하고 있는 걸 보면은 다음 달에는 좀 기대가 많이 돼요. 그렇죠? 중국과 뭔가 잘 지내면서 관세에 대한 것도 좀 완화 되면서 뭔가 금리 인하 뭐 이것도 5, 6월 안에는 뭔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들고요. 시급하다라고 해가지고 자, 한편 이런 크립토 버블에 대해서도 좀 트럼프가 많이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지금 파이네트워크가 25등 랭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 수치 여러분들 크게 뭔가 변화는 없어요. 전체적으로 오르니까 오른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라서 사실 크게 의미는 없어 보이고 한편 고래 뭐 상어 이렇게 수량 보면은 크게 인원 보면 변동은 없다. 297, 19, 18이었나 해서 19로 올라갔나요? 그리고 고래는 19 그대로고요. 잔금 해제 뭐 통계가 쭉 나와 있는데 잔금 해제도 쭉 보시면 돼요. 크게 의미는 없고 계속 5, 6, 700만 개씩 이렇게 락업 해제가 있다. 일단 5, 6, 7월이 되게 피크다라는 거는 좀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5, 6, 7월에 가격 방어를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극복을 좀 잘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한번 지켜봐야 될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 지금 4월 21일 기준으로 1016만 개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되고 또 잠잠해져 있다. 자, 최대 거래 금액 사실 크게 의미는 없지만 뭐 81만 개 이렇게 수량이 있는데요. 이 수량은 OKX로 넘어갔다. 뭐 이런 것들 쭉 볼 수 있겠고. 자, 파이네트워크 433.4만 팔로워 소폭 늘어났고 도지코인 437만 그대로고 그다음 니콜라스 코칼리스 53.9만 그대로입니다. 자, 청티언판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널리 배포되고 사용되는 암호화폐 파일을 구축하는 것은 분산 시스템, 암호학, 경제학, 법학, 정치학, 사회학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다면적인 문제다. 그녀는 스탠퍼드 학제에 간 협력과 접근 방식이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인재를 제공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얘기를 해서 나옵니다. 과거의 사진인데 초창기 때는 참 이렇게 화목해 보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이 사라졌고 그죠? 참 마음이 아파요 그죠? 이런 거 보면 파이 브릿지의 파이 P2P 현명한 자금이 움직이는 곳 파이 브릿지 P2P는 여러분들이 찾던 서비스다 해가지고 나오는데 파이하고 USDT를 바꿀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요게 약간 보면은 뭐 생각나요? 아테네 거래소라고 해야 되나요? 아테네 플랫폼이 좀 생각나게 연상되게 하는 그런 모양새들이 좀 있다라는 거 볼 수 있고 한편 비트코인이 공식적으로 구글을 제치고 시가총액 세계의 5위 자산에 올랐다라고 돼 있죠. 계속 뭔가 올라가고 있고 진짜 이거는 비전이 좀 크게 느껴진다라는 거고 방금 들어온 소식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25년 1분기에 10억 7천만 달러 상당의 11,509개 비트코인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내용 보면 메인넷 마이그레이션 로드맵에서 어제 나온 공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요약이 된 듯한 이런 느낌이 있는데 1단계 초기 마이그레이션을 처리 중이다. 검증된 기본 채굴 보상, 서클 보상, 락업 보상, 유틸리티 앱 보상, 노드 보상 해서 초기 마이그레이션. 두 번째 마이그레이션은 KYC 통과 추천팀 멤버의 경우 그리고 락업, 추천, 채굴 보상, 잔금 해제돼 있죠. 요거 여러분들 두 번째 마이그레이션, 2차 마이그레이션이 들어온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주기적 마이그레이션에서 정기적인 마이그레이션 주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마이그레이션 주기, 월별 또는 분기별 앞으로 모든 보너스와 보상이 포함된다 해서 이게 언제 될지 근데 나온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한편 오늘의 핵심 내용 랭킹 1위의 지갑이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파이스캔에서 긁어도 나오는데요. 지금 보면은 파이스캔에서도 우리가 웬만한 거래소, 재단 뭐 이런 지갑들 다 제끼고 나머지 걸 봐야 되는데 나머지에 보면 무려 10위에 있는 이 지갑 여러분들 개인 지갑 중에는 지금 1위의 지갑이에요. 근데 이게 누구 건지 현재 알려진 게 없는데 이 지갑이 보면 최근에도 2일 전하고 1일 전에서 최근 이틀 동안에도 추가적으로 몇 개? 60만 7천 개, 60만 8천 개 정도를 구매를 했다. 장난 아니죠? 그리고 여기 보면 750만 개, 그 다음에 1300만 개, 1300만 개, 이 엄청난 수량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지갑으로 이동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지갑에는 현재 4,800만 개의 파이가 있다라는 거 상당히 되게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약간 뭐 여러 가지 이제 의혹들이 제기될 수 있는데 OKX 임원이라는 소리도 있고 임원인데 파이코인을 했다라는 소리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다월드님 똑같이 다뤄놨는데 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HTX에서 후오비 거래소라는 이런 유저 얘기도 있고 바이낸스 지갑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왜냐면 수량만 봤을 때는 거래소 지갑의 규모 정도는 납득이 좀 가요. 어느 정도 OKX 게이트에 뭐 쭉쭉 있잖아요.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거는 웬만한 지금 요 거래소의 지갑들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다만 이제 이거는 지금 개인 지갑으로 표기가 되고 개인 지갑이기 때문에 엄연히 사실 4,800만 개 이거 상당한 수량인데 과연 누구의 지갑일까 약간 여기에는 물음표가 박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 일단은 코어팀 지갑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코어팀 지갑이라고 하기에는 그런 이력이나 기록이 없다.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고 다음 내용 볼게요. 지금 코어하고 파이의 가격이 똑같아졌다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코어하고 파이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봅시다. 코어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게 랭킹 100위 안에 드냐는 거예요. 코어는 근데 92위에 랭크돼 있다라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발행량이나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 볼 때 가격은 비슷할지언정 파이하고 확실히 차이는 있다 이런 걸 봐야 되고 일단은 파이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도 확실히 증명을 해주는 거죠. 이름으로써. 가격이 이렇게 박살이 나더라도 파이의 유저가 확실히 많다라고 느끼고 파이가 인기가 많다라고 느끼는 건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거래량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도지나 솔라나보다도 인기가 있는 이 3위에 랭크돼 있다라는 거 볼 수 있고 한편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솔직히 지금까지 파이를 많이 까긴 했지만 냉정하게 망한 프로젝트는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여전히 방대한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고 낮지만 어느 정도의 지지선을 유지하는 것 또한 가능성이라고 볼 수 있죠. 이미 시총 상위권도 찍어본 메이저 프로젝트라는 점과 여전히 매체를 통해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라는 것은 의외성이 판치는 코인판에서 추후 꽤 높은 가격도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얘기하죠. 아무리 정리가 안 돼서 의외의 성장을 기대해볼 수 있는 코인판이라도 여전히 GCV를 외치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이길 수 있다는 얼토당토 없는 무지성 외침이 참 비생산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어쩌면 코인 시장이 단기간에 급성장하지 않았다면 파이코인은 큰 힘을 펼쳤을 가능성이 있겠다. 하지만 너무 많은 코인들이 파이코인이 계획하고 디자인한 미래를 파이코인 메인넷이 나오기 전에 선점해버린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파이코인이 드라마틱한 반전의 고점을 찍기 위해서는 디자인한 뭐 행보를 수정하거나 모두가 음모론으로 치부했던 대호재가 있어야 된다. 물론 어려운 과정이겠죠. 때문에 우리는 파이코인과 사랑에 빠지지 말고 파이코인을 다른 알트코인들과 동일선상에 두고 냉철하게 관찰해서 이렇게 수익을 실현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근데 이런 내용을 보면서 느끼는 게 요즘엔 코인이 상장된다고 쉽게 이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뭐냐면 이 움직임들이 어떻게 돼요? 이거 여러분들 뭐랄까 코인이 옛날만큼 적지가 않아요. 옛날에 제가 이제 최근에 비트코인 도미넌스 관련해서 영상 찍은 게 있는데 과거에는 비트코인에 대한 도미넌스가 90%대 거의 한 100%에 가까운 수치였어요. 그 이유는 코인이 몇 개가 없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죠. 요새는 뭔가 하나가 띵 나와도요. 띵 이렇게 뭐 이렇게 기존에 거래되고 있던 것들이 뭐 200개, 300개라고 쳐봅시다. 업비트 거래소만 해도 200개대잖아요. 200개대 코인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 갑자기 뭐 하나가 띡 등판을 했어. 야 이거 뭐지? 이거 야 뭐지? 이렇게 됐는데 업비트에 상장 안 돼 있네. 해외 거래소인데 해외 거래소는 좀 난이도가 있어. 이렇게 좀 몰리긴 몰리는데 사실상 이게 어느 정도의 거래를 이룰 수 있을까? 왜냐면 기존의 다른 코인들의 뭔가 거래가 있고 돈이 묶여 있는데 그거 여기로 자금을 뿌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사실 파이코인의 그 영향이 얼마나 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생각보다 성공적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파이를 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런 걸 또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자, 다음 내용 봅시다. 다음 내용 보면 소수점이 5자리다. 소각좀 진행하자. 앞에 0이 달릴 바에 소수점 뭐하러 만들어 놓았는가. 거래 시 발생되는 수수료는 소각 진행하고 50%는 다시 채굴풀에 넣어도 파이 몇백 년 이상 채굴될 텐데 채굴 정책이라고 좀 써서 앞자리 지긋지긋한 0자 좀 떼어내자. 올스톱 되어 있는 거 보이지도 않는가. 6년간 믿고 따른 회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오래도록 지속되고 오히려 오픈 전보다 생태계가 죽어가고 신규 유저도 힘들다. 신규 유저 힘든 거 맞아요. 2달러 때 매도했다면 지금 다시 그 양만큼이라도 다시 매수해서 많이 남는 장사 아닌가?
6년간 신경 쓰고 KYC 기다리고 마그 기다리고 메인넷 오픈 기다리며 스트레스 받은 대가를 고작 한 달 월급도 안 되는 돈으로 비회원들 당장 살 수 있는데 우리들은 그저 락업 걸리고 2차 기약 없이 또 기다려야 되는데 상대적 성실감이 들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특혜를 받아야 하지 않겠슈 하는데 그러게요. 파이코인을 채굴 했던 사람 어차피 근데 꽁돈으로 뭔가 돈을 벌었다라고 개념을 찌면 그 사람들이 혜택은 맞을 수 있죠. 다만 락업이 걸려있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파이를 좀 믿지 않는 뭐 이런 것들도 있겠고 파이 그냥 없는 거다 생각하고 가져가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코어팀이 뭔가 그런 실망감을 안겨준 거예요. 그런 기대감이나 행복 회로를 돌릴 수 있게 그런 기대감들이 좀 있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관들이 매수를 하러 들어오겠죠. 봐보세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KYB 발표 안 됐어요. 지금 그때 상장 직후 2월 20일이죠 그때 직후에 며칠 동안 KYB 발표하다가 한 일주일 발표했나요? 일주일? 7일 정도 딱 하다 갑자기 반짝하고 사라졌어. 지금까지 하나도 발표가 안 됐어. KYB가 실시간으로 발표된다 했는데 그럼 지금까지 KYB 발표 안 된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거기에 나오는 글에 따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 코어팀이 이런 거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라는 게 상당히 좀 아쉽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희망을 가지는 건 이렇게 랭킹 1위가 계속해서 파이를 모으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외에도 파이코인을 모아가는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의외로 좀 있다라는 거 이런 걸 생각해 볼 때는 상당히 또 유의미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파이코인은 어떤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